미국 3월 물가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는 한 달 만에 21% 올랐고요. 그런데 유가는 2022년 이후 최대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유가는 빠졌는데 왜 물가는 오히려 뛰었을까요? 휘발유는 올랐는데 유가는 최대 폭으로 빠진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 채권, 달러 자산, 전부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반등장에서도 돈을 잃겠죠?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이번 주말 이슬람마바드 협상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TSMC 1분기 매출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어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CPI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는 3.3%였어요.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못 내려오고, 금리가 못 내려오면 성장주가 눌린다고요. 오늘 이 체인이 실제 숫자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가 전월 대비 10.9% 올랐고 휘발유는 21.2% 급등했어요. 196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게 2월 28일이니까 3월 물가에는 전쟁 유가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2월 PCE는 전쟁 전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월 CPI로 그 반영이 시작된 겁니다. 다행히 근원물가 코어 CPI는 전년 대비 2.6%로 시장 예상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어요. 에너지를 빼면 아직 폭주하는 건 아니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해도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면 운송비, 음식값, 서비스 가격까지 시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2차 전이가 시작되면 코어도 못 버텨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도 정확히 이 점을 짚었는데요. 정책은 지금 좋은 위치에 있지만 유가 충격으로 물가 2% 복귀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도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장주의 숨통은 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왜 빠졌을까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유가가 빠진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유가가 주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마이너스가 10%를 넘었어요. 유가가 빠졌으니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하락은 공급이 돌아와서 빠진 게 아닙니다.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로 빠진 거예요. 실물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7척이었다고. 오늘 업데이트된 데이터에서는 15척으로 늘었어요. 2배 넘게 늘긴 했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란이 하루 15척으로 상한선을 걸어놓은 겁니다. 전쟁 전 평균이 140척이니까 아직 정상화의 10% 수준이에요. 움직이기 시작한 건 맞지만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한 정상화라고 부를 순 없습니다. 사우디 공급 차질도 여전하고 복구 소식은 아직 없어요. 유가가 빠졌다고 안심하면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가 시사될 때 감당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전략 비축률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도 대규모 방출 계획을 가동하고 있어요. 정부가 비축류까지 꺼내고 있다는 건 에너지 가격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수준에 달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유가는 기대로 빠졌지만 호르무즈는 현실에 막혀 있습니다. 가격과 물류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되는 이슬람마바드 협상은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이슬람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팀과 이란 의회의장 갈리바프가 이끄는 이란 팀이 같은 도시에 들어왔는데 1979년 이후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회담이에요. 다만 형식은 간접 협상이 먼저입니다. 양측이 별도 방에 앉고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오가는 방식인데 직접 대면으로 넘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직접 언급한 게 있죠. 이번 협상이 곧바로 호르무즈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요. 기대치를 백악관이 직접 낮춘 겁니다. 반면 트럼프 본인은 같은 날 이란 협조 없이도 해협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기대치가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투 중단과 자산 동결 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갈리바프는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간극이 상당히 큰 거예요. 시장은 이번 협상으로 대화로 해협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주간 기준 1월 이후 최대폭인 1.6%가 빠졌고요. 유가도 크게 조정됐어요. 그런데 백악관이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면 결과는 선언만 나오고 실행이 없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기대가 아닌 실망으로 돌아설 겁니다. 어제 체크리스트에서도 구체적 합의가 나오면 다음 주 시장이 달라질 수 있고
선언만 나오고 끝나면 유럽처럼 다시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세계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고 있을까요? 여기 좀 무겁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직접 경고했어요. 전쟁이 지속되면 글로벌 성장률은 최대 1%포인트까지 깎을 수 있다고요. 성장 수준은 내려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가장 나쁜 조합이에요. 아시아 개발은행 ADB도 같은 날 경고를 내놨습니다. 전쟁이 3분기까지 이어지면 아시아 태평양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오를 수 있다고요. 이건 단순 전쟁 뉴스가 아니에요. 세계은행, ADB, 그리고 어제는 한국은행까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장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간다. 지금은 방어하는 구간이지 크게 베팅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강한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TSMC 1분기 매출이 나온 겁니다. 전년 대비 35% 증가,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어요. 이 실적을 보고 2분기 전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AI 매출 150억 달러를 처음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TSMC가 그 AI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전쟁이 있어도 AI 반도체 수요 축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어위브와 엔트로픽도 멀티이어 계약을 체결했어요.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발표 직후 주가가 13% 넘게 올랐습니다. AI 수요가 모델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상용 인프라 배치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중요합니다. TSMC가 35%의 성장을 찍었다는 건 메모리, 패키징, 장비, 기판, 이 체인 전체의 체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주 TSMC 실적 콜에서 가이던스가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의 강세는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미국 증시는 하루 기준으로 혼조였어요. 다우와 S&P는 소폭 빠졌는데 나스닥만 올라갔습니다. 주간으로는 11월 이후 최대 상승이었지만 금요일 종가만 보면 확신이 약해요. 시장이 주말 협상 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반도체는 전쟁 소음 속에서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몇 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실적은 양호한 수준을 넘었지만, 물가와 금리가 높으면 지수 전체는 못 올라갑니다. 업종을 골라야 하는 장이에요. 현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 자산 비중을 줄이셨는지, 유지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도 빠르게 짚어볼게요. 한국 법무장관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계속 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독립이사 강화가 핵심인데요. 이건 한국 주식이 왜 싸게 거래되는지,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정책이에요. 반도체 실적 외에 밸류에이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이니까 장기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원에서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직 판결은 안 나왔지만 관세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수출주, 자동차, 전자업종에는 간접적인 안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업체 컴볼트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시가총액 약 35억 달러인데 발표 직후 주가가 10% 넘게 뛰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데이터 보호와 복구처럼 없으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인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AI 시대에도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 데이터 업체 호카이 360이 미국 IPO를 신청했어요. 매출이 74% 늘면서 흑자 전환까지 했는데요. 이 채널에서 전에 전쟁이 났다고 방산주에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런 우주 데이터형 방산 기업은 전쟁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로 IPO 창이 열리고 있어요. 전통 방산과 기술 방산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는 훨씬 직접 해당되는 뉴스인데요. 유튜브가 미국에서 3년 만에 구독률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엄이 우리 돈으로 약 2만 3천 원 정도. 유튜브 유료 가입자가 1억 2,500만 명을 넘었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 가격을 올려도 이탈이 크지 않다면 그게 바로 가격 전가력입니다. 이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안 떠나는 기업이 물가 상승기에 가장 잘 버팁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과를 보세요. 백악관이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면 서프라이즈 상방이 되고요. 선언만 나오면 다시 되돌림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통항량 변화를 보세요. 휴전 이후로 15척밖에 안 지나갔어요. 이 숫자가 의미 있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유가와 물류 비용이 동시에 안정될 수 있고, 안 늘어나면 물가 부담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미국 3월 CPI의 2차 전이를 보세요. 휘발유 21% 급등이 운송비, 음식값, 서비스 물가로 번지는지가 핵심이에요. 코어 CPI가 다음 달에도 버텨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음 주 TSMC 실적호를 보세요. 매출 35% 성장은 확인됐지만 가이던스와 AI 수요 전망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톤이 바뀌면 한국 반도체 체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산 원유 제재 유예 연장 여부를 보세요. 오늘 만료 예정인 30일짜리 유예가 연장되면 공급 완충이 유지되고, 안 되면 유가 상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였죠. 미국 물가는 휘발유 21% 급등에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유가는 기대로 빠졌지만 호르무즈는 아직 막혀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ADB는 성장 하향, 물가 상향을 동시에 경고했고, 그 와중에 TSMC는 AI 수요로 35% 성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기억할 숫자는 하나예요. 21% 휘발유 한 달 등락률입니다. 이 숫자가 다음 달에도 남아있으면 연준은 더 오래 움직이지 못하고 시장은 더 오래 업종을 골라야 합니다. 이슬람마바드 협상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가 힘이 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